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가 지금 대통령이 2명인 베네수엘라를 지켜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파가 확산되는 지금 세계 각 나라는 좌우에 서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상의 서방 세계에서는 우고 차베스의 후계자로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마두로 대통령을 몰아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피해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게 공통 의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히자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섣부른 군사 개입을 경고했습니다. 닉슨 캠페인을 시작으로 트럼프 캠페인에서 일한 로저 스톤스가 오늘 새벽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클린턴 측 자료를 폭로했다는 의심을 받는 위키릭스와의 접촉에 대한 거짓 의회 증언 등 7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한 로저 스톤스의 체포는 트럼프 대선 캠프가 직접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가릴 수 있는 계기판입니다. 세라 허카비 백악관 대변인은 기소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고 대통령과는 연관 없는 일이라고만 주장합니다. 멕시코 장벽과 연방정부 폐쇄 이슈를 풀기 위한 의회의 법안 투표가 있었지만 예상대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멕시코 장벽 짓는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공화당에서 반기를 드는 정치인이 늘어납니다. 오늘부터 미국의 새로운 난민 정책이 시작됩니다. 난민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신청자들이 대기를 하게 되는데 역시 법 도전을 받을 게 확실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받고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주 전체 의원 80명 가운데 19명 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탑뉴스는 오늘 새벽부터 변치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고 캠페인에서 일을 했고요. 한 로저 스톤스가 새벽에 동틀역에 FBI 요원들이 정말 단단히 무장하고 그를 체포한 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어찌 보면은 정말로 중요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이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그 음모, 그런 문지방을 넘은 것인가, 그 증거 자체로도 그렇고 어떠한 그 행위 자체로도 그렇고 해서 이제 그 러시아 스캔들에 또다시 그 뭔가를 줄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돼서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어쩌면 딸에게까지도 그 연장되는 조사,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미국의 당연히 탑뉴스입니다. 지금 로저 스톤스가 25만 달러군요. 보석금 내고 판사가 풀어주기는 했는데 계속 그 탑뉴스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더 공통적인 한국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될 뉴스가 베네수엘라의 2명의 대통령입니다. 이 문제는 세계의 흐름 같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것이고 지금 군부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며칠 안에라도 결정될 수 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그리고 이제 북한과의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고 하는 상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깊이 인벌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 생각나는 게 과거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매들린 올브라이트도 보냈고 등등 했지만 나중에는 중동 사태 때문에 더 깊이 빌 클린턴이 개입할 수 없었던 그런 그 부분 때문에도 좀 지켜봐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한국의 지금 그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뒤에 계속 더군다나 이제 경제적인 그 여러 가지 실책도 있었고 그 실책을 이제는 바로 잡는다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도 조금 나가고 하는데 그때마다 한국을 베네수엘라에 비교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공산 정권 또 그 사회주의 정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원이 뭐 특히 오일 자원을 얘기를 하죠. 풍부한 그 베네수엘라를 말아먹었다. 지금 한국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들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 북한 문제보다도 미국에는 더 중요한 외교 이슈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그 분담금 이 부분도 자꾸만 미국에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나오면서 아니 돈을 주면 되지 그걸 왜 미국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지 않느냐. 또 이럴 때는 이제 그 야당의 경우에 그 우파 보수의 경우는 거리로 나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뭐 라틴 아메리카 그쪽 뭐 중미 남미 쪽은 그동안 정말로 그 좌파가 그 우세했었는데 요즘 경제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우파가 조금 우세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가장 그 각을 세우고 했었던 것이 그것은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도 그 푸틴이 아주 그 잔혹하게 정치적인 적을 뭐 살해해버리고 암살하고 돈을 축적하고 하는 거 다 알지만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하고 러시아의 자존심을 높인다 해서 푸틴을 지지하잖아요.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에서도 우고 차베스를 많이 지지했었던 사람이 어느 나라가 미국 남쪽에서 미국에 강하게 그 대항을 하느냐. 쿠바 이후에 누가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해 왔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은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우파 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베네수엘라에서 여러 가지 시위가 일어나고 정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정치인이 사람들이 너 해라. 대통령 해라. 해야 된다 하니까 야당의 그 지도자로서 35살밖에 안 됐어요. 대학교 다닐 때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했고 대통령으로 이제 선서를 하잖아요. 미국은 그 젊은 그 대통령을 지금 후앙 아니죠. 이 젊은 그 대통령으로 선언한 사람이 후앙 그 과이도라는 사람이죠. 니콜라스 마두로를 미국은 그 반대하면서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 이상의 서방 세계에서는 마두로가 정말로 독재도 하고 우고 차베스를 멘토로 해서 우고 차베스의 후계자였고요. 해서 이 젊은 이 과이도가 선서를 하자마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세계 지도자 가운데서 우리는 이 베네수엘라의 지도자로서 이 과이도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두로는 선출된 대통령이에요. 올해 1월 10일이었었던가요? 그런데 그때부터 부정선거라고는 했지만 미국이 딱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이 젊은 그 신참 대통령, 임시 대통령이라고 부를까요? 지지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쭉 미국을 지지하고 그러자 이 러시아의 외교장관이 얘기를 하더니 미국에 경고를 하더니 어림도 없지 왜 다른 나라에 내정 간섭을 해? 군사 개입만 해봐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이미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 같은 군 장비를 베네수엘라에 딱 내놓고 그렇게 된 상태라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도 대치하고 있는 경우고 이게 너무나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국무부도 마찬가지고요.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미 회담을 준비하는 인력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물론 전문가들은 다릅니다만 포커스를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두는 이런 모든 것이 북한에 포커스 뒀던 것이 조금 며칠 사이에 갑자기 흐려지지 않겠어요? 2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나 대통령이다 하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우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우리도 시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그런저런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현재로서는 마두로 대통령이 이 군 지지를 받고 있죠. 물론 낮은 계급에서
군사적인 그런 그 군인들 가운데서도 마두로 그 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 핵심적인 군 간부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 두 사람 가운데 그게 그 굉장히 그 중요하고요. 그런데 뭐 어느 그 뭐 독재 비슷한 뭐 사회주의 체제건 아니건 그런 나라에서는 마찬가지로 군이 지금 왜 중요하겠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에서 경제도 하고 다리도 놓고 다 하는데 이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마두로와 함께 지금 6년 새로운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2013년부터 대통령이 돼서요. 이 군이 경제적인 것 오일필드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는 굉장한 부정부패와 자신들 그 돈 때문에도 군이 현 정권을 마두로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에 비해서 이제 뭐 불과 얼마 전에 야당 지도자가 된 그 과이도라는 35살의 새로운 그 임시 대통령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세비하게 하긴 했어요. 이 사람이 왜 야당 지도자가 됐느냐도 운명적인 일들이 세계에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되려고 해서 됐던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시진핑이 그 중요한 자리에 지목될 때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 어떻고 너무 똑똑하고 그런데 시진핑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게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추대가 됐는데 이 과이도 임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의 아주 분명한 그 야당의 지도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마두로에 의해서 가택연금이 됐고 또 다른 사람은 실내가 아니라 칠레 그 대사관에 이제 뭐 난민 비슷하게 피신을 해 있기 때문에 이 35살 사람이 결국은 그 임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뉴 파워를 딱 그 갖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세비하게 정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 35살밖에 안 되면은 경험이 별로 없고 경험이 정치인으로서 없다는 것은 역시 단점도 되지만 적이 없다는 장점도 되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막 음모 뭐 검은색 더럽고 검은색을 더럽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가장 멋있는 색이죠. 그런 것보다는 뭔가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그대로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니까 미국은 워낙에 우고 차베스 싫어했으니까 우고 차베스의 후계자인 뭐 마두로도 당연히 싫어했고요. 그리고는 이 젊은 사람이 쫙 나와서 뭔가를 하니까 이게 딱 그 중간층 가정 출생이거든요. 배고프고 이랬던 사람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그 오랜 정권을 지지했었던 사람들까지 막 시위하면서 우리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겠다. 새로운 대통령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달라 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이 지금 젊은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위대가 현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베네수엘라의 지도자가 정식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튼 군 리더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마이닝이 뭐죠? 광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회주의니까요. 음식을 배분하잖아요. 이런 것 또 오일필드 경제 같은 것을 꽉 쥐고 있는데 그들의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임시 대통령은 오케이 당신들이 과거에 했었던 일은 다 과거의 일이니까 그것을 사면하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한 사람은 이제 서방 세계에서 지지를 하는 임시 대통령이고 또 다른 사람은 지금 총을 뒤에다가 딱 두고 마두로는 있는데 마두로 뒤에 있는 총찬 군인들이 누구를 결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쫙
생중계를 해주더군요. 생중계를 해주니까 그만큼 푸틴이 전폭적으로 마두로 그 현 정권을 당신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배고프고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이 35살 임시 대통령도 지지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 시위대도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그 촛불 시위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 또 뭐 다시 그 태극기 부대가 나오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국민의 여론도 갈렸고 대통령도 2명인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서서 우리는 임시 대통령을 원한다고 해버렸고 모든 옵션이 다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가 얘기하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 된다. 지금 러시아나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이 하는 게 미국은 지금까지 수없이 미국 남쪽의 나라의 주권에 개입을 해오지 않았는가. 정보력이든 군사력이든 그런 것을 가지고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하고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현 대통령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뉴욕타임스도 그 마두로 같은 경우는 must go, he must go. 그러나 for some time. 그리고 방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그가 경제를 잘못 다뤘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뭐 얼마큼이요? 저는 그 정도 퍼센테이지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자기 아는 사람들을 쫙 연방 대법원에 쫙 앉혀놓고 부정부패는 이만저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오일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 가지를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니까 오일값 뚝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아파도 약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뉴욕타임스의 기조죠. 미국의 그 진보 신문들이 피를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독재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까지 피를 흘리게 되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이 마두로를 나가기는 하는데 블러드베스 없이 정말 그 피해 전쟁 없이 나가게 해야지 된다. 그러려면은 미국이 이것을 잘 그 관리를 해야지 된다 하면서 섣부른 그런 그 군사 개입은 정말 나쁘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이미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월 11일에 이 신임 대통령과 과이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다 했는데 이 지지한다고 미국이 얘기한 것은 상징 이상이라는 거죠. 중국도 지금 베네수엘라 현 정권에 돈을 많이 꿔줬고 수십억 달러 꿔줬고 뭐 푸틴이야 돈뿐만이 아니라 군사 장비까지 그곳에 보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때부터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 이 측근들의 자산을 많이 동결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란 자산을 그렇게 오랜 동안 동결했던 것처럼 수십 년 그 동결한 것을 풀어주면서 미국이 원하는 35살의 그 후앙, 그 과이도 이 임시 대통령을 지원을 하게 한다는 거죠. 풀어주면 이 임시 젊은 대통령이 그 돈을 가지고 인도적인 차원의 지금 이제 사회주의 체제지만 그런 그 지원을 하고 등등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기본적으로 2천만 달러를 극박하게 도움을 주겠다 한 것 자체가 미국이 그 경제적으로는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개입이 세심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다는 것을 뉴욕타임스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라고 뉴욕타임스가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상 아메리카 퍼스트하고 다른 나라와 어떤 또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의 전문가와도 상의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많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와 이런 일들을 오래전부터 지금 해왔는데 러시아의 푸틴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반대를 지지하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섣부르게 하다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하지 않으려면 라틴 아메리카 다른 국가들과 그 많은 국가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사우스 아메리칸들과 함께 이제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 그 잘해야 된다는 기본 자체는 이 그 민주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목표잖아요. 항상 저쪽 대서양 저쪽이든 남미건 중미건 민주주의 국가 씨를 뿌리는 건데 지금 그 베네수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긴장적인 순간 이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 아주 현명하게 무리 없이 일을 처리를 할 것인가. 심지어는 뭐 그 마두로 같은 경우도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정권을 내려놓는 대신에 그 목숨을 살려준다는 보장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온화한 방식을 택해야지 아주 그 급진적인 군사 개입은 미국에도 결코 좋지 않다. 이런 것을 그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지적을 했고요. 저는 자꾸만 이 이슈에 많은 것이 포커스가 가면서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되지? 벌써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뭐 60일 이내에 만난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던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에 만난다고 하면 아직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그 새로운 임시 대통령이요. 그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는 국가는 미국이 딱 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캐나다 저요 하고 두 번째로 나왔고요. 브라질, 파라과이,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뭐 혼두라스, 코소보, 또 그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도 에르도안은 뭐 이쪽 아니고요.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 그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멕시코, 쿠바, 볼리비아, 뭐 러시아, 시리아, 터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키는 나토 멤버이기도 하고요. 나토 멤버가 아니라 멤버인데 나토 멤버 터키는 그렇지만 그밖에 EU는 그 터키가 지금 EU도 가입하고 싶어하고 하는데 EU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임시 대통령 35살의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의 탑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머릿속에서 이 정도는 이쪽 방향은 이 이슈로 이만큼 또 이 이슈는 이쪽에서 이만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로저 스톤이라고 이 사람이 리처드 닉슨의 그 캠페인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일을. 그러니 뭐 나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등에는 리처드 닉슨 타투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닉슨이 조금 그 어두운 뭐 이런 면의 캠페인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지금 나올 것을 플로리다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25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오늘 새벽에 아주 깜깜한 때 FBI가 완전히 무장을 하고 가서 그를 체포를 했는데 체포한 이유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7개의 혐의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 핵심적인 것이에요. 핵심적인 게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람이 트럼프 캠페인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에 계속 위키릭스와 연관을 하면서 언제 또 폭로할 건데 힐러리 클린턴의 그 이메일에 대해서요. 또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의장의 이메일에 대해서 언제 또 할 건데 또 할 건가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연락들을 했고 지금까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기소까지 됐을 때는 웬만한 증거가 있으니까 기소한 한 것이다.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그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어드바이저고 친구고 선거에 일도 했고 했는데 지금 24페이지 그 기소장 길이가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나는 위키릭스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또 거짓 증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뭐 복잡한 거 다 말씀은 안 드리고요. 예를 들어 2016년도 7월 달에 그 미국 그 민주당의 전국위원회에 이메일이 그 도난당했을 때 그때 공화당에서는 우리는 도난 안 당했어. 뭐 그거 니네가 간수 잘못해서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관리 많이 그 했었잖아요. 그리고 위키릭스가 그런 거 쫙 이제 퍼뜨리고 할 때도 계속 이 로저 스톤은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가까운 그 캠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연락을 하면서 조금 이따 볼게 위키릭스가 또 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또 그 캠페인의 오피셜이 또 텍스트를 또 로저 스톤에게 보내는데 well done 잘했어 하고 또 언제 한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을 이메일로 그 주고받은 것이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본인은 그런 일 절대로 없다고 했는데 이 person 2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는 증언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본인에게 나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 뭐 증언 교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위증 교사.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먼저 위키릭스가 이 그 이메일에 대해서 폭로를 했었던 때가 언제냐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날이죠. 헐리우드 액세스 테이프. 그 테이프가 나온 날입니다. 같이 이제 그 맞불놓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돈만 있으면 여자는 아무데나 다 만져도 되고 또 그런 것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한국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미국에서는 그 자체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날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위키릭스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기소하면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하면서 막 유세장은 뭔가가 달아오르는 때잖아요. 막 사람들이 흥분되고 선거 유세를 하는 사람이나 또 그 보는 사람이나 마치 러시아에게 얘기하듯이 뭐 누가 그 힐러리 클린턴이 뭐 이메일 그거 어디 갔는지 좀 해킹 좀 해줄 수 있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스가 기소될 때 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저 스톤스가 또 로저 스톤이 스가 아니네요. 스톤으로 끝나네요. 얘기하기를 내가 그때 의회 증언할 때 기억이 제대로 안 나서 그렇다. 그런데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팍스 TV의 터커 칼슨이라든가 션 해니티 같은 사람과 인터뷰할 때 내가 무슨 위키릭스와 연관이 있고 또 캠프 떠난 뒤에 그쪽 사람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었냐고 가짜 뉴스라고 아주 그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요. 또 세라 허카비 항상 트럼프 캠페인 측이나 백악관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기소가 될 때 기소되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다 가짜 뉴스라고 무조건 얘기를 해버려요. 가짜 뉴스가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네 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뭐가 드러나면 그거 그렇긴 했는데 대통령과 그게 무슨 상관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세라 허카비가 가짜 뉴스다 소리는 쏙 빼먹고 대통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 로저 스톤의 그 같은 일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리즈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까지요. 그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기소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13명의 러시안도 있고 러시아의 어떤 기관도 세 군데가 있고 러시아 군 정보 그 관계자도 12명이 있고 또 다른 러시안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선거대책 본부장 유죄가 지금 확정됐고요. 그리고는 그 밖에 한 6명 캘리포니아의 주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또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대통령의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그 6명이 유죄를 인정을 했고 뭐 등등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로저 스톤스까지 왔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게도 가나? 트럼프에게도 가나 하는데 지금 로저 스톤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Well, I intend to tell the truth. I have told the truth through this entire proceeding, and I will prove that in a court of law. How strong are you going to ask the president for a pardon? I am one of his oldest friends. I am a fervent supporter of the president. 네, 지금 7개 그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그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증언을 했었던 게 의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했었던 게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증거와 함께 기소가 됐는데도 이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정말로 진실된 증언만을 해왔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해가 되는 증언은 하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testify against the presiden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ategorically
Absolutely not. No. Absolutely. 분위기는 침울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셔츠, 폴로 셔츠를 입었습니다. 보통 때 이제 사람들이 양복을 입죠. 법정에 등장을 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 이상일 겁니다. 기자들 앞에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때는 다 예상을 하니까 타이는 안 하더라도 노타이라도 양복을 주로 입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반팔이요. 반팔 폴로 셔츠를 입고 업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기자들에게도 이렇게 손을 쫙 들면서 지금 몇 마디만 얘기를 하고 본인이 할 얘기하고 다시 그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해가 되는 증언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발언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본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들이 한 6명 있습니다. 마이클 코헨, 또 마이클 플린, 릭 게이츠는 그 폴 매나포트 선거대책본부장과 같이 일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뭐 조지 파파도플러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등등.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지 되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 있죠. 러시아 사태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없었더라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 때에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까지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했었을 이런 시간에 심정적으로나 물리적인 시간으로나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여기에 포커스를 뒀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그 중요한 역사 같은 것도 그 계획됐던 대로 뭐 상당 부분 되긴 하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35살밖에 안 된 엔지니어 출신의 정말 정치의 루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른 그 야당 지도자가 결국은 각택 연금되고 다른 데 피신해 있고 해서 본인이 이제 그 지도자로 추대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임시 대통령 선언을 해라 할 때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뭐 후원 같은 거 그 심리적인 그런 것을 안 받고 그 사람이 선서를 했겠어요. 나 임시 대통령이다 하고 했죠. 그렇게 보면은 참 그 베네수엘라라는 그 나라도 한국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왜 외세에 의존을 해야지만 되는가? 꼭 외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인가?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이쪽 머리로는 아닌가요? 다 한쪽에서 반으로 갈라야 되나요? 베네수엘라, 로저 스톤즈에게 다가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공감이 됩니다. 네,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뉴스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제 뭐 기계를 운행을 해야 되니까 광고도 좀 봐야 되고 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업빛 무드 맞았네요. 좀 전에 그 로저 스톤이 법원에서 나오면서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딱 그 V자를 양팔을 쫙 이게 펼치면서 V자를 해서 그 셔츠가 밑에도 아래도 진 바지 입었었던 것 같아요. 다 블루인데 이 딱 그 손을 쫙 들면서 V자를 보이니까 그 배에 살이 보일 정도 그 정도의 그 분위기로 굉장히 그 노련한 거죠. 이제 저런 분위기 연출까지도 다 계산일 겁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트윗을 했네요. 이 부분을 저도 테이블 통해서 봤는데 아주 깜깜했었어요. 이 CNN이 생중계를 했는데 체포되는 과정.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팁을 받았지. 다 끼리끼리 노는 거야. 딥스테이트. 내가 그렇게 말했지? 이거 마녀 사냥이야. 왜 CNN이 그것을 생중계를 할 수가 있었어? 라고 하니까 또 CNN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요. 그게 좋은 그 취재의 결과다. 뭔가 이제 기자들이 쭉 사건 사고를 취재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 이게 이쯤 되겠네 하잖아요. 해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면서 뭐 성실하고 유능하게 일한 결과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뭐 대통령이 저 매체하고 어디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데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취재를 잘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또 하나죠. 또 하나가 지금 연방정부 어제 상원에서 공화당 안, 민주당 안, 의회에서 다 내놓았지만 서로 어차피 안 될 것 알고 투표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의 조 맨신,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인 탄광 많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텃밭, 그 사람만 공화당의 그 안을 그 지지를 했고 벽 쌓는 것 그 돈이 포함되니요. 그리고 그 반면에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오히려 벽 쌓는 것이 그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이 뜻을 합쳤다는 겁니다. 6대 1이었어요. 그것 하나가 어제 투표한 것 가운데서는 눈에 띌까 할 정도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상원에서 본인의 안이, 공화당이 상원은 다수당이잖아요. 통과되지 않은 뒤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35일째입니까? 연방 정부 그 문 닫은 것이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서 분노하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이 비상사태 선포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거거든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70억 달러를, 이제는 56억 달러도 아니고 그것을 기금을 본인이 갖고 직접 장벽을 짓겠다 하는 것을 또 만지작거린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토안보부, 국방부, 또 재무부에서 펀딩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데,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하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되겠어요? 라고 생각은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고, 한 가지 그 분명하게 백악관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언제 다시 연방정부가 어떤 형태로 문을 열지 모르는 건데, 한 가지 백악관에서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지고 있구나. 이 연방정부를 그 멕시코 벽 쌓는 것 안 준다고 포기한 것은, 그 점은 지금 백악관이 알고 있는 것 같고요. 57억 달러를 받아봤자 1954마일이에요. 그 국경은. 한 마일을 짓는데 어느 지역은 700만 달러, 1000만 달러 넘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몇십만 달러에 짓는 곳도 있고, 그래도 57억 달러 받으면 1954마일에 극히 일부밖에 못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벽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게 어쩌면 그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형태로 연방정부가 문을 열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그 NPR 방송에서 한 30분 정도 연방정부 공무원으로서 돈을 못 받고 일을 한다거나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받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가. 부자들은 몰라요. 상무장관처럼, 윌 로저스처럼 모르죠. 아니 돈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론 받아서 하면 되지. 론은 아무나 주나요? 그리고 론을 받으면 그 이자는 누가 낼 건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수잔 콜린스 공화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페이체크 투 페이체크, 그 일주일에 한 번 페이체크를 받아서 이번에는 그 집값 내고, 다음번에는 자동차하고 보험 내고, 나머지로 이제 식료품비 사고, 아이들 뭐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제는 NPR 방송과 요바린다의 아카이브이라는 전국 아카이브의 문서 보관 이런 거에 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박물관 같은 데서도 일하고 하잖아요. 다 다쳤거든요. 대통령 박물관. 그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가 하는 얘기.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들은 또 이런 때 한 번만 페이체크 못 받으면 아들들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거 쓰세요 하는 그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이제 2번 페이체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그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아야지 되는지, 그리고 공항도 지금 마비까지는 아니지만 그 교통부 소속의 그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공항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잠시 뒤에 이것부터 전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쪽이네요. 77지구의 브라이언 발음하기가 참 어렵네요. 메인샤인 의원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다. 왜냐하면 본인이 공화당 내부에서 도전을 하느냐 아니면 지역구 주민을 위해서 싸우느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에너지나 그 여러 가지가 당적을 바꿔서 민주당으로 바꿔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주 하원 의원이었는데 바꿨고요. 그랬더니 공화당에서 너 사임해라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또 중미에서 오는 난민 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그 수속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 대신에 이제 멕시코 사람인데 난민 신청하는 것은 미국에 살게 해야지 되겠죠. 얼마 전에 뭐 멕시코와 돈 주고 합의 봤었던 그런 그 얘기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자체도 멕시코에 가서 그렇게 기다리게 할 때에 변호사들과 접촉이 조금 어렵지 않겠어요? 뭐 전화를 한다던가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또다시 법적 도전을 받는답니다. 그 행정부의 방향이 그렇다는 말씀 드렸고요. 네, 지금 드러지 리포트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아서 제가 조금 확인을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드러지 리포트가 보도하기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밤 10시에 지금 연방정부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해서 임시로 연방정부를 다시 오픈하는 것이 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0시에 발표가 된다 하는 것인데 드러지 리포트만 보도하고 있고 다른 그런 언론에선 얘기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